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칭찬,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는 이제 칭찬은 어떻게 하면 좋고 보상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보상에 좋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칭찬이라고 생각했을 때 칭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가졌다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치는 것. 반대로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는데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할 것.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를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는 그 이성적인 뇌가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뇌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떤 이유로 칭찬받았다는 것을 분석한다는 거죠. 칭찬받는 학생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비난 같은 경우는 편도체가 반응을 해서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혼을 났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수용하기 때문에 칭찬은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칭찬을 해야 되지만 비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도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처벌보다 우리가 보상이 우선시가 되는 지금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처벌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어떤 중고등학교 때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때리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숙제를 계속 안 하게 할 거잖아요. 하지만 너무 세게 때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처럼 우리의 인간,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서는 두뇌 성장 발달과 연관되어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민감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보상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즉시 칭찬할 것. 우리의 즉각적 보상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우리의 칭찬이 나중에를 생각하게 되다 보면 그 칭찬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둘 것. 사실은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것 자체가 건강해서 칭찬하거나 밥을 잘 먹는 거에서 칭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하지만 나중에 청소년기가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칭찬을 평소에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시도조차 안 하는 아이한테 시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노력에 대해서 그 도전 자체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결과적인 관점에서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결과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보상과 칭찬을 하냐마냐로 갈리는 것이 아이가 어떤 동기나 자기가 주체성을 갖는 그리고 자기 결정성을 갖는 조건에는 그렇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노력과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팁 중에서 이제 두뇌 성장과 관련돼서 처벌에 대한 보상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이들의 청소년기 두뇌는 일단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뭔가 어른들이 말한 대로 아니면 학교에서 말한 대로 공부가 우선순위고 그리고 운동,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우선순위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하면 보상입니다. 즉 측자액이라는 어떤 우리의 도파민이 나오는 부위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느꼈을 때 받는 그런 호르몬, 즉 새로움이라는 거죠. 새로움을 느끼는 보상회로가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동되는 게 위험입니다. 내가 만약에 숙제나 아니면 시험을 못 보면 혼낼 거야. 이것은 보상 이후의 우선순위를 믿는다는 거죠. 후순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동과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원하고 어른들이 원하는 건 이거죠.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과정상에서 보이는 것.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아이들 두뇌는 특히 전두엽은 계획과 어떤 이성적 판단과 그러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런 전두엽이 제일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랑 자녀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아이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폭력이나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줘야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팁은 첫 번째로
칭찬이라는 것도 상대적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수준이 만약에 80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30단계인데 근데 50단계로 점프가 돼서 칭찬을 충분히 받을만 하지만 부모의 단계에서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칭찬을 할 때 수준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보다는 원하는 행동 보상이 더 좋습니다. 쾌락 적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행복한 상태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노출됐을 때 그것이 더 크거나 더 값비싸거나 더 화려하거나 이래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원하는 행동 보상,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만들어주거나 이런 행동에 대한 부분, 아니면 부모님이 잔소리를 줄여준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행동 보상을 해주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조건 칭찬은 아이의 자율과 주도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칭찬보다는 사실 격려가 더 우선시됩니다. 칭찬은 아시다시피 누군가의 어떤 행동과 어떠한 노력에 대한 칭찬, 뭔가 주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격려라는 것은 약간 지지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아이가 아직 칭찬이나 아니면 보상 단계가 낮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에다가 플러스 내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런 의미고 나중에 이렇게 잘하라는 의미야 라는 의미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모가 보상 혹은 상벌 제도를 이용했을 때 더 크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녀의 게임 문제에서 발생되거나 SNS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상벌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도파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중독 증상의 휴대폰이나 SNS나 아니면 과의존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한 주의력 결핍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결핍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할 수 있는 활동, 집에서만 있어서 게임만 하는 활동 대신에 조금 움직이거나 친구들이랑 활동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 수면을 통해서 호르몬의 수치, 즉 도파민이나 아니면 자극적인 것에 노출됐을 때 그것을 조금 적당하게 낮출 수 있는 적정 수면, 아니면 명상, 조금 정적인 활동, 뭐 독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습관이나 훈련을 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극과 극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감정적인 컨트롤이나 아니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즉 여러분들이 보통은 초등학교 5, 6학년이 됐을 경우에 아이들을 예체능을 끊고 전적으로 공부를 하게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활동으로는 여러분들의 칭찬의 말을 개발하거나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아이가 갖고 있는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보상물, 나는 어떤 것에 보상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파민의 수치를 높이는 것, 즉 좀 건전한 방식으로 내가 내 아이에게 동기나 욕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도파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뭐 취미활동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평소에 너무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 자제력과 통제력을 갖기 위한 보상 회로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칭찬과 보상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보상 자극을 얼마나 만들고 경험할 것인가. 노년이 됐을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취미활동이 없거나 아니면 무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헌신했던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한 보상이 많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파민의 수치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치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나를 위한 보상을 소소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꼭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 바라는 행위, 즉 우리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 부모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행위와 억제해야 될 행동 사이에서 보상을 만들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에서 그 순간에 내가 뭔가의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것, 즉 우리가 해야 될 일, 돈을 버는 행위에서도 즐거움을 찾거나 어떤 사명감이나 자기가 남에게 타인에게 공헌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의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관점의 전환, 자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